자, 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코스피는 상승 종목 497개, 하락 종목 391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691개, 하락 종목 807개로 형성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 속에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외인 순매수세의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그에 따른 증시의 상승폭을 좀 키워줬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혼조세 양상이 나와줬죠. 코스피는 0.62%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56%로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혼조세 모습이 나와준 건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인의 수급 유무가 가장 갈리겠죠. 코스피는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진 만큼 상승세가 나와준 것이고, 코스닥에서는 외인의 매도세가 나온 만큼 약세장이 나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또 눈여겨볼 게 많습니다. 그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첫 번째,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외인의 수급 유무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외인 매수세를 좀 보시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도세가 나와준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 나와준 모습인 만큼 다소 위험하다. 만약에 금일까지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도세가 나온다면은 이 점이 좀 안 좋게 작용될 수도 있겠다. 2400포인트를 한 번 더 반납하면서 주가가 좀 약세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일단 24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도 2거래일 연속 그동안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잖아요. 약세의 폭이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거래소 모두 장 초반에는 강세가 이어지나 싶더니 좀 밀렸어요. 그쵸? 밀리고 이 중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급락이 나와준 가장 큰 원인은 테슬라의 아무래도 시간의 거래에서의 부진, 가장 크게 작용될 수 있겠죠. 테슬라의 시간의 거래에서의 부진이 가장 크게 작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반등세가 나와줬고, 증시는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좀 회복해 주었고, 코스닥은 좀 그러지 못했다.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코스피에서의 외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 가장 큰 계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1315원으로 7원가량 약세가 나와주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 적어요. 조정이 나오려면은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 0.25%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좀 커지면은 이제는 강달러 현상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는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0.25%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 그리고 걱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3월달에 비스텝할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강달러 현상이 부각될 거고,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어떻게 꺾일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1300원에서 1300원을 이탈하게 될지, 아니면은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나와질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챗봇 관련주의 약세가 나왔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금일 5일 평균선을 또 지켜줬습니다. 상승 추세 관점이 유효하고요. 셀바스 AI는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11%까지 빠지면서 드디어 셀바스 AI의 조정이 오나 싶더니 쭉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다시금 마이너스 1%대로 마감했습니다.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은 못 시켜줬어요. 셀바스 AI가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못 시켜줬다는 건 다소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는 신호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다소 아쉬움이 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솔트룩스 역시 5일 평균선이 꺾였습니다. 5일 평균선이 꺾이면은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많이 부진하고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챗봇 관련주가 한 차례 꺾인 종목들이 있다. 그동안 강세가 나와준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솔트룩스의 약세가 눈에 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챗봇 관련주가 약세가 나와주면 다음으로 강세가 나와줄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순환매가 기본이기 때문에 챗봇 관련주가 영원히 상승세가 나올 수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다음으로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테마를 하나 선정해 보자고 한다면은, 자,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중국 양회예요. 중국 양회에 대해서 기대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로 있을 거고요. 리오프닝 하면 떠오르는 게 게임주, 항공, OTT, 철강, 이러한 종목들이 있겠죠. 엔터까지요.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의 강세를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예측해볼 만한 강세가 나올 만한 테마는 여전히 로봇입니다. 챗봇하고 AI, 로봇 관련주가 여전히 지금 국내 증시를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챗봇 관련주가 조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금일 로봇 관련주가 약세가 나왔잖아요. 약세가 나왔는데도 5일 평균선 이탈을 하거나, 그쵸? 큰 폭의 약세가 나와준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주도 여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테마군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테마는 원전이라고 생각해요. 원전 관련주의 수급이 너무 좋아요. 지금 원전 관련주가 보성파워텍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원전 관련주가 한 차례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AI 및 로봇, 원전, 한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다음으로 강세가 나와줄 만한 테마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음 순환매가 나와줄 종목들 역시 원달러 환율이 좀 잡히고 외인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유효한 얘기입니다. 외인 수급이 없다면은 이 역시도 조정 랠리가 나와줄 수 있어요. 이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는지. 자, 이거는 또 가짜, 잠깐만요. 하나 적어놓은 기사가 안 열리네요. 일단 이거는 기자가 좀 사라졌네요. 일단 이거 말고 다른 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내주 빈쌀만 금고지기 마련한다. 이제 경업 합대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또다시 원전 관련주가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겠죠. 이 사우디 수주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은 원전 관련주가 한 차례 더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 원전 관련주 주목해 봐야 된다. 그리고 한번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 알뜰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알뜰폰 관련 얘기는 아이즈비전 이 종목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장중에 좀 강세가 나와주나 싶더니 다시금 밀렸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즈비전이 좀 중요하다. 알뜰폰 얘기는 무조건 아이즈비전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저출산 시대 서울시 다자녀 개념 확대해 출산 유도한다. 저출산은 정말 지금 어느 정부나 정부 수혜주, 정책 수혜주로 들어가는 종목 중 하나고, 이 저출산 관련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 양해 관련 수혜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 저출산 관련주 수급 나쁘지 않고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아요.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꿈비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산 관련주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나무기술, 엔비디아, 레디엣 AI 플랫폼, 오픈시프트, 클라우드 돌입. 자, 나무기술이 정말 이 좋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이 나무기술은 현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관련주로 묶이는 만큼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고 주가가 좀 위험하다. 정치 관련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다 보니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 해도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나무기술은 정치 테마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라파스 세계 최초 여드름 OTC 의약품 미국 출시 7조 원 시장을 공략한다고 했는데 라파스의 주가 움직임은 조금 뻔했어요. 강한 상승세 이후에 지속적인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는 이어졌죠. 이러한 종목은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슈팅이 나왔던 모습이죠.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슈팅이 나와준 모습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조정과 함께 그 증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약세가 나와준 게 아니에요. 혼조세 양상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좀 주시를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린 좀 주의를 많이 해야 한다. 일성신약 정도 하나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성신약이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상한가 이유는 배당금을 무려 한 주당 2만원씩 준다 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액면 분할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분명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되긴 합니다. 말씀드렸죠. 5,000원짜리 한 장인데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5장으로 바꾸는 것이 액면 분할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유통 및 매매가 활성해지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호재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5,000원짜리 한 장이나 1,000원짜리 5장이라 똑같은 값어치인데 이게 어떻게 호재거리냐, 호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액면 분할 자체가 거래를 좀 더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는 호재거리라고 판단이 되고, 액면 분할은 근본적으로 호재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증시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밀리고 있죠. 나스닥 선물이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내일 뉴욕 증시가 안 좋게 나온다면은 국내 증시 역시 금요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소 좀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다소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상승 랠리가 나와주길 기원해 보겠고, 이것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